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덥죠. 폭염이 지금 정말 우리의 어떤 생활까지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드시다가 또 배탈 나지 마시고, 어, 좀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이 흐름을 한번 볼 건데요. 오늘 현재 시간 7월 27일 일요일 4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여기까지는 딱 좋았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간 것까지 좋았는데,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죠. 아쉬운 좀 음봉이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래량이 막 많이 나온 뭐 그런 음봉은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요 하단 라인을 좀 잘 지지를 해주는지, 그러면서 다시 이 음봉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갈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좀 이 음봉의 어떤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대주주들 뭐 서정진 회장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 뭐 스킨큐어 홀딩스 뭐 다 해서 지금 셀트리온 지분을 지금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이제 더 좀 싸게 매수를 좀 하기 위한 뭐 하여튼 그런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어디까지 피셜이지만, 아무튼 지금 이 대주주의 어떤 지분율이 이 30%대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셀트리온 그룹 자체적으로 봤을 때 수개월째 좀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지분율이 이제 30%를 이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홀딩스 스킨큐어 뭐 서 회장이 지금 장내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명분으로서는 뭐 주가 안정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항상 명분으로 나와주고는 있지만, 단순히 이런 주가 부양이 원인은 그 목표가 아닐 겁니다. 뭐 기업 가치에 대한 뭐 저평가 해소, 그냥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있어 갖고 뭐 기사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이 숨겨진 대주주들의 이런 인터레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에 좀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뭐 시청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눌러주시는데 뭐 3초도 안 걸리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지금 이제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늘리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사실 대주주들이 이제 사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매도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대주주들이 사는 시점이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봤을 때 대주주들이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저점의 어떤 신호,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강력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시세로, 물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이때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코로나의 어떤 그런 쇼크로 인해 갖고 다들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대주주가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요런 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왜냐하면 과대 낙폭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이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대주주들이 이렇게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비싼 가격에 살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역대급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주가의 어떤 위치를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 고점 대비해 갖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계속 이제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 성장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뭐 이제 2,500억 막 이런 수준으로 이제 올라와 주는 상황에서 다음 이제 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을 지금 3,350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가의 어떤 레벨을 수준을 보게 되면 2018년도, 뭐 2019년도, 2020년도랑 다를 게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지금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봤을 때 향후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가야지만 이 저평가가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대주주의 지분이 30%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갖고의 의미, 사실 30%를 돌파를 하면서 지분율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경영권에 대한 방어선을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향후 이런 이제 약간 이 소액 주주들의 어떤 그런 이제 반발, 이 사업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은 주가만 올려주면 아무 반발이 없을 건데 그 주가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갖고 셀트리온의 소액 주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당연히 이렇게 일어날만 하잖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막 이렇게 막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지금 3천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익이 나도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다른 바이오 업종은 다 반등하는데 도대체 셀트리온만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주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와주고 있죠. 자사주 매입이 주가 방어가 아닌 어떤 승계의 수단으로 이제 보고 있다.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 즉 오너의 승계 시나리오가 깔려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주가가 낮으면 상속세 부담은 줄고 자사주도 더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매집인지 되묻게 된다. 지금은 자사주 매입 자체보다 그것이 정말 주주 가치를 위한 행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편이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특히 후계자인 서진석 대표이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주주들과 신뢰를 쌓는 과정으로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모든 행보가 승계를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주주들은 4년 넘게 참고 기다렸고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지금 이제 주주들의 어떤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걸 예상을 안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30%의 어떤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주요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뭐 상속을 하고 뭘 하건 간에 사업을 하건 간에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갖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로킹 파워를 확보를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30% 이상 지분을 취득을 한다라는 게 사실 그곳에 있어 가장 이제 큰 단서가 셀트리온 홀딩스의 사업 구조에 대한 개편, 이것이 굉장히 이제 핵심 단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이런 이제 순환 출자 이제 구조를 좀 단순히 해갖고 뭐 ESG 경영 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이런 거 경영에 이제 부합하는 이런 지배 구조로 전환을 하고 향후 이제 스핀오프라든지 이런 분할 상장을 통해서 또 기업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사업의 어떤 사업 지주 회사로서 뭐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해갖고 나중에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자금들을 좀 유치하는 뭐 그런 이제 방향성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번 이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주가 방어를 위한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뭐 나왔지만 사실 상속에 대한 부분들,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되잖아요, 사실. 이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지분의 어떤 희석. 그러니까 사실 상속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서 회장이 아직까지는 뭐 정정하시지만 70세가 이제 넘으셨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개인 지분을 갖다가 홀딩스와 이런 스캔큐어로 이제 분산시켜 갖고 직접 보유 지분 비중을 이제 낮추는 전략. 하여튼 요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상속할 때 이제 개인 명의 지분이 적을수록 상속세에 대한 이런 부담이 이제 경감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시점의 어떤 주가가 상속세의 어떤 과세 표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또 안 된다라는 소리고. 그죠? 너무 또 내려가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주가의 어떤 커다란 변동성을 줄여갖고 이런 예측 가능한 이런 상속세 부담 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좀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경영권의 어떤 이런 승계 요거를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안정장치로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30% 이상 확보를 한다라는 좀 요런 이제 좀 숨겨진 의도가 깔려 있지 않냐. 그죠? 그래서 이런 외부 세력, 뭐 이런 소액 주주들의 이런 이제 지분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런 외부 세력의 어떤 경영권 도전을 원천 봉쇄하는 이런 방어막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지분 취득 자체가. 그래서 개인에서 이제 홀딩스로 넘어가고 홀딩스가 이제 사업회사로서 구조를 좀 정리를 해갖고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홀딩스가 핵심 지분을 보유하게 하여갖고 상속할 때 홀딩스 지분만 이전하면 되는 구조로 만든다. 요것이 이제 목적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이런 순환 출자보다는 이런 단순하고 세무적으로는 유리한 구조로 개편을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2,500억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고 2,500억도 조만간에 이제 장내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이 승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자사주의 대규모 매입은 결국에는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정교한 사전 작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 갖고 뭐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아무것도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주주랑 싸우는 회사가 됐고 뭐 하여튼 그렇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회사가 막 원활하게 소통을 하냐 그것도 아니라 제가 지금 맨날 이제 셀트리온 뭐 전화를 뭐 시도를 해봐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거나 통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런 IR 팀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식적으로 좀 공유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표면적으로만 이제 주가 안정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이런 행동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의결권 지분을 2.2% 정도 확보를 했고 이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법정 요건인 3% 이상의 어떤 확보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비대위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주주 명부를 확보해서 약 9,000명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을 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체만을 봤을 때 우리는 회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건전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행동하지 아니함은 이 회사 측에서도 뭔가 이 추가적인 어떤 액션, 적극적인 이런 주주 환원,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냥 표면적인 소각보다도 이제 정말 이 주주 환원을 위한 이런 소각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저도 여기에 좀 참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당 5원씩 기부하는 방식 해갖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제 일부 장기 주주나 대주주분들께서는 우리가 회사를 흔든다고 이제 여기시기도 하지만 뭐 절대 그렇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회사를 위한 그냥 주가가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한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냥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이번에 어떤 셀트리온의 이런 대주주의 이런 지분 취득이 단순히 표면적인 이런 기준으로 봤던 이런 주가 상승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됐는데 굉장히 이제 수상한 이제 수급이 결국에는 보험, 투신, 사모펀드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잘 가던 주가를 못 가게 만드는 이제 원흉이기도 하거든요. 연기금도 다시 이제 거기에 따라갖고 가세를 하고 있고, 그죠? 그 물량을 뭔가 이제 대주주들은 모아가는 부분이고, 이게 참 수상한 뭐 동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은 또 별도로 그 물량을 다시 받아주고 있고, 뭐 물론 여기 물량에는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링 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서도 뭔가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라는 거죠. 물론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라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피셜이 이제 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패턴이 딱 있거든요.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얘네들이 들어와요. 올라오는 시기에는 얘네들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얘네들이 또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스권 안으로 가둬놓는 겁니다. 그죠? 뭔가 무슨 이게 가두리 양식도 아니고 최근 들어가고 17만 8천 원까지 찍었을 때 그리고 18만 원 찍었을 때도 투신 보험은 들어왔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분명해요. 그거는. 예? 여기서도 그때 19만 원 갈 때 투신 보험 사모펀드 이때 다 매수를 했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들의 수급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밀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박스권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 또 매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뭔가 박스권 안에 가다 놓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계속 밀렸어요. 19만 원대에서 계속 밀리고 계속해서 윗골이 달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이 라인대를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오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또 재미없게 음봉을 내려 꽂아 버리면 정말 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양봉을 내어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일단 금요일에는 어쨌든 뭐 종가 관리가 약하게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서도 다음 주 과연 어떻게 흘러갈 건지 과연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 상승 대비해서 건강한 이제 조정을 받았고 21선 지지 라인대가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음 주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소리죠. 일단은 좀 이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월요일 날 당장 이제 이쪽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 저기 뭐냐 17만 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여기서도 계속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가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19만 원대를 강력하게 치고 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상승의 어떤 시기, 본격적인 상승의 시기는 19만 원대를 완벽하게 뚫어내줬을 때,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대주주의 어떤 그런 의도랑 맞물려 갖고 셀트리온이 뭔가 이제 주가가 안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번에 실적도 괜찮게 이제 나왔고 향후 이제 3분기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이제 나와 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9만 원대를 빠르게 찍고 올라가는 시점. 그때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사실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좀 어떤 주주들의 이런 행동들이 어떤 그 대주주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 예를 들어 좀 추가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이끌어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드렸던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이제 기사 내용들을 저는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그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랑 뭐 일말의 친분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셀트리온 대주주들하고도 친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가둬놓기 위한 그런 이제 수급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짜증난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셀트리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이외에 정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단기로도 이렇게 뭐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단기 수익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잡아볼 만한 종목들 이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정말 커피 한 잔 값으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갖고 전략적으로 이제 매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제가 신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라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갖고 이런 멤버십에 좀 가입을 하실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따라만 하시면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간에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멤버십도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보자들 환영하고요. 이런 완벽한 이런 매수 매도 타점 하나부터 10까지 다 코칭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위 탈출 지금 이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셔갖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무료방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 무료 종목들도 한번 받아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하실 때 조금 소액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